여러분 반가워요. 수리논술 선생님 철쌤이에요. 오늘은 이제 논술에 나오는 기출 중에 친구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들 하나씩 조금씩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은 학교에서 배웠죠. 강화된이 뭐냐? 이 강화된이 붙은 이유가 뭐고 이게 왜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그럼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 이해하기 전에 간단한 학교에서 공부했던 수학적 기납법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죠.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 방식 중에 하나죠.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보통 사용하죠?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보통 자연수 n에 대한 명제를 수학에서는 Pn으로 표현을 해요. n은 자연수, P는 명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자연수 n에 대한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보이고 싶을 때,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이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면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배웠던 걸 잠깐 기억을 되살려봐요. 첫 번째 어떻게 했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이 주어진 pn 명제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가정하에서 그 다음 번째 자연수인 n이 k 플러스일 때 어떤 증명 과정을 통해서 성립함을 보이는 거죠. 이 첫 번째 n일 때 성립과 k일 때 성립하던 가정하에서 k 플러스일 때 성립함을 보이면 이 주어진 자연수 n이라는 명제가 모든 자연수 n의 성립함을 보일 수 있어요. 친구들 보통 학교에서 어떻게 이해했죠? 도미노는 했죠. 도미노. 우선 n이 1일 때 성립하니까 p1이 참이겠죠. 두 번째 이게 참이 됐죠. 그럼 k일 때 참이면 k 플러스 1도 참이 되니까 p1이 참이 됐으니까 뭐도 참이 될까요? p2도 참이 되겠죠. 다시 p2가 참이 되면 p3가 참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땡땡땡 모든 자연선에 대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간단히 소개해 줄게요. 보통 이제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에서 강화된 생략을 해요. 왜 그러냐? 이제 수학에서 학교에서 공부했던 이 수학적 기납법과 금방 선생님이 소개할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은 필요청 조건이에요. 똑같은 방식이라면 똑같은 방식. 즉 어떤 명제가 수학적 기납법으로 참이 증명된다면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으로도 참이 되는 거고,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으로 참을 증명할 수 있으면 얘도 증명이 되는 거야. 따라서 교수님들은 이 수학적 기납법과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 똑같은 걸 생각을 해요. 차이는 뭐냐? 똑같이 자연수라는 명제가 있는데 간단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PM 명제가 어떤 점화식인데 n 다 1번째 항과 이전 번째 항의 관계가 아니라 n번째 항과 n-1번째 항의 관계로 주어진 점화식이다. 이 점화식이 성립함을 보이고 싶을 때 이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증명이 안 돼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죠. 우선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였다. 그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n이 k 플러스 1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점화 조건에 대입하면 ak 플러스 1은 fak ak-1이니까 k 플러스 1번째를 유도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데, 그 증명한 결과를 유도하려면 k번째만 알아서는 안 되죠. 근데 k번째 성립 과정을 이용하면 k번째만 우리가 성립 과정 하에서 참임을 아니까 얘를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죠. 그럼 k 플러스 1번째를 증명하려면 k번째만 알아서는 안 되죠. 몇 번째도 알아야 돼요. k-1번째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가정할 때 k번째만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형태의 증명에서는 학교에서 공부했던 수학적 기납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증명하냐? 이제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n 1일 때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n이 1과 2일 때, 즉 부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번째가 나올 때는 첫 번째 자연수학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자연수학을 증명해 줘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 K일 때 성립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n이 K 이하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또는 부등식으로 표현해서 n이 1부터 k 사이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 두 개의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k 플러스 1일 때를 증명할 수 있겠죠. n이 k 플러스 1일 때 ak 플러스 1은 f ak k-1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했죠? n이 k 이하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또는 n이 1부터 k 사이의 모든 자연수 성립한다. 이 가정 때문에 우리가 k번째도 이용할 수 있고 k-1번째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를 유도해서 성립함을 볼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k 플러스 1번장을 증명하고자 싶을 때 k번째 가정만 통해서는 증명이 안 될 때는 k 이하의 가정을 하는 증명법을 사용하는 거고 항이 두항 관계일 때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이 되겠죠. 1, 2를 우리가 성립하는 보였으니까 1, 2를 이용하면 세 번째 항이 바로 유도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k 이하에서 성립 과정을 했기 때문에 2 이하에서 참이 된다면 3 나오죠. 3 이하에서 참이 된다면 3이 구했으니까 4가 나오죠. 다시 3 이하에서 참이 된다면 3, 2 구해서 4 나오고 또 4 이하에서 참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4, 3에서 5가 유도되네요. 이런 방식의 증명법을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해요. 약간 예를 들어서 지금 PM 명제가 어떤 특정 자연사항을 유도할 때 이전 번째항뿐만 아니라 그 이전도 다 구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죠? 첫 번째, n은 1, 2, 3일 때 첫 번째 증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항이 사망관계니까. 그 다음에 똑같이 두 번째는 똑같이 n이 k 이하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또는 n은 1부터 k 사이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 이렇게 증명해주면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 이제 뭐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에서 강화되는 생략해도 돼요. 따라서 친구들 논술에서는 수학적 기납법과 선생님은 금방 소개한 이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을 똑같은 수학적 기납법으로 생각을 하고 수학적 기납법에서 K번째 성립 과정이 증명이 된다 이 수학적 기납법을 쓰고 이 K번째 성립 과정으로 증명이 안 된다면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럼 이제 최근 기출문제에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되는지 간단하게 예제를 좀 보여줄게요. 첫 번째 문제는 성균관대 문제예요. 좀 문제가 길고 복잡하죠. 네,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 소개를 해줄게요. 우선 문제에서 AB가 주어졌는데 AB는 정수로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 AB 정수가 2차 방정식의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의 계수예요. 이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가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FN이 좀 복잡한 시그마 형태로 주어져 있죠. 실제 FN은 피보나치 수열에서 F, P의 약자로 피보나치 수열 일반화를 나타내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정의된 수열 AFN에 대하여 이 점화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렇죠? n 더하기 2번째 항은 n 더하기 1번째 항의 마이너스 곱하고 n번째 항의 b 곱해서 더한다. 됐죠? 이때 이 수열 FN이 모든 자연수에 대하여 정수임을 증명하라. 그렇죠?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라 했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모든 자연수에 성립하면 보여야 되니까 차근차근 찾아볼 거예요. 우선 F, 이 시그마의 값을 이용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정도 한번 찾아보죠. 이 식은 복잡하죠? 이 식을 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시그마 K는 0부터 N. 알파 마이너스 K, 베타 K니까 알파 N제곱, 알파분의 베타의 K제곱이에요. 실제 어떤 꼴이 되죠?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지금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한 등비술이다. 왜냐? 시그마는 K가 변수죠? 이 변수가 여기 들어가 지수항에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실제 N은 다 무슨 값이에요? 상수 값이죠. 그래서 상수. 그래서 변수의 지수꼴이니까 무슨 등비수야? 첫 번째, F 값을 구해보죠. F 값은 N이 1이죠? 이 상수 N을 뭐로 바꿔주면 돼요? 1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시그마 K는 0부터 1까지 알파의 1제곱, 알파 베타의 K제곱. K는 0부터 1까지니까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알파 하나 남겠죠? K2를 집어넣으면 알파와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알파 소거되고 베타만 남겠죠? 알파 베타 합이에요. 알파 베타 합은 여기서 근각계수 관계로 구할 수 있겠죠?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근각계수 관계를 쓴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다. 이제 모든 자연상에서 정수를 보냈는데 문제에서 AB가 정수라고 했는데 첫 번째 항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 정수가 나오네요. 두 번째 항도 구해볼까요? 두 번째 항은 N이니까 이 N값 2로 바꿔줘야죠. 2로 바꿔주고 이 N도 2로 바꿔주고 항이 두 개 정도니까 일일이 전개하죠. 0을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남죠. 1을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알파 베타의 곱이니까 알파 소거되고 알파 베타 곱. 1을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의 제곱이 되겠죠. 알파 제곱 소거되고 베타 제곱이 나와요. 이거 좀 많이 봤네요. 근각계수 관계와 곱셈수 변형이죠. 그래서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를 하면 알파와 베타의 제곱 합이 나오고 다시 더하기 알파 베타를 붙여줘야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돼요. 다시 근각계수 관계를 가져온다면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B죠. 집어넣어보죠. 그렇죠? 그러면 알파의 제곱 빼기 B가 되네요. A의 제곱. 근데 문제에서 A, B는 정수라고 했어요. 정수는 사칙 연산에 닫혀있죠. 따라서 A의 제곱 정수고 B도 정수, B도 정수죠.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정수를 찾았는데 이런 식으로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보죠. 우리가 증명할 명제는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 주어진 조건들을 만족하는 수열 FN은 정수다는 거예요. 이를 증명해 보죠. 첫 번째 n이 1일 때 F는 구했죠? 이제 F는 구했어요. 선생님 구했어요. F는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A로 정수 성립하네요. 이제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죠. 이제 n이 k 플러스 1일 때 k일 때 성립 가정을 이용해서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을 보여야 되는데 이 주어진 명제는 뭐죠? fn이 정수라는 거예요. 그럼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가정은 fk가 정수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fk가 정수. 그럼 n이 k 플러스 때 성립하면 보인다는 말은 뭘 보여야겠죠? n이 k 플러스 때 명제가 참여해야 되니까 fk 플러스 1이 정수가 되면 보여야 돼요. 이거 목표죠. 한번 증명되는지 알아보죠. k번째가 정수인 걸 이용해서 k에 대해 정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걸 이용해야죠. 이용하여 증명한다. fk에 더하기 k 관계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죠? 이 점화 조건이죠. 이제 점화 조건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f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의 fk 플러스 b의 fk 마이너스 1이 되죠. 이제 증명이 되는지 알아보죠. 우선 문제에서 A, B는 정수였죠. 아, 얘들은 정수다. 얘도 정수다. K번째 가정에 따르면 FK가 정수였네요. 그래서 얘도 정수가 되네요. K일 때 성립 가정을 이용하면 FK도 정수가 된다. 그럼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죠? 더하기 이게 이제 문제네요. K-1번째 항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놈이 정수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증명이 돼야 안 되죠. 즉 이 점화식을 잘 살펴보면 어떤 다음 번장을 구하려면 이전 번장만 구해서는 안 되고 그 이전도 알아야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K번째 가정만 이용하는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된다. 금방 선생님 소개했던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제 강화된 수학적 기량법 썼다는 말 같은 건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이용하여 fn이 정수를 보여보죠. 첫 번째, n이 1과 2일 때를 보여야 돼요. 이미 구해봤죠. fn 이게 다 구했어요. 그래서 f1은 -a, f2를 구해봤더니 a제곱 빼기 b가 돼서 다 정수가 나왔죠. 정수이므로 성립.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하죠. k번째 가정하면 안 되고 뭐라고 써줘야 되죠? n이 1부터 k 사이에 자연수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n이 k 플러스 1이 때가 될 거예요. 그러면 fk 플러스 1은 -a fk b의 fk -1인데 한번 따져보죠. 얘는 정수죠. 얘는 1부터 k 사이의 모든 자연수에서 이 주어진 명제가 3임을 가정했죠. 그 말이 뭐냐면 n 1부터 k 사이의 모든 자연수니까 f1, f2, fk, fk는 다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수. P는 문제에서 정수. k 이하의 가정을 이용하여 k 빼기 1도 정수가 되네요. 그래서 이므로 k 마이너스 번째 뭐가 되죠? 정수이다. 따라서 n이 k 플러스 가 성립한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k번째 가정만 가지고 안 될 때 이 방법 쓰면 돼. 선생님 간단한 이제 등식 형태의 예제를 보여줬고 한 문제 더 살펴보죠. 아주대 문제예요. 특히 아주대가 저마식 좋아하죠. 아주대가 이제 특히 저마식, 피부함수 수열, 항금비 이런 문제를 좀 자주 내는 학교예요. 우선 이제 자연세에 대하여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주어져 있어요. 2, 3. 그러니까 전형적인 피부함수 수열이죠. 그렇죠? 모든 자연세에 대하여 이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는 보이라 했어요. 그렇죠? 얘는 이제 바로 들어가죠. 어떤 특정 자연상을 구하려면 이전 번째 말아서는 안 되죠. 그 이전도 알아야 되죠.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뭘 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라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 조건에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성균관대 문제에서 그냥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으니까 아주대 문제는 그냥 똑같죠. 이전 두 항과의 관계니까 바로 쓸게요. 첫 번째, n이 1과 2일 때 a1은 2, a2는 3이죠. 그렇죠? 이제 얘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보여야 되는데 이 부등식이 증명하고자 하는 PM 명제예요. 선생님이 쓸데없는 내용 좀 썬데 지울게요. 우선 a1, 2. a1은 여기다 1 대입한 값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데 1씩 대입하면 2분의 3과 2 같거나 작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2는 1.5보다 같거나 크고 2보다 같거나 작다. a2 3. 2를 대입한 것보다 2를 대입해서 성립해야죠. 2를 대입하면 얼마죠? 8. 4죠. 4. 4하면은 2분의 3의 제곱이 돼서 4분의 9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3은 4분의 9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으니까 성립하네요. 이므로 성립. 일단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다음까지 써줘야죠. 다른 말 한번 써볼게요. n이 k 이하의 자연수에서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일 때, 즉 k의 자연수에서 주어진 어떤 명제, 이 pm 명제, 이 부등식의 성립과 가정 상태에서 k프를 증명되면 돼요. k프를 증명된다는 말은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은 a k 플러스 1번째 항이 2의 k 플러스 1제곱과 이 사이에 2의 2분의 3의 k 플러스 1제곱 사이에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k의 가정이니까 우리는 답 두 개를 쓸 수 있겠죠. 이 가정이와요. k번째도 이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얘 사이가 되고 k 이하에 가정했기 때문에 k-1번째도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걸 가정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이용해서 K에다가 1번째를 유도해야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나오죠? K에다가 1번째는 K번째와 K-1번째 합이에요. 양식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K번째와 K-1번째 합은 A와의 합보다는 작고 A 합보다는 크겠죠. 두 개 합은 문제 주어진 점화 조건에 따라서 AK 더하기 1이 되고, 일단 우리 증명 목표를 한번 적어서 어떻게 증명을 완성할지 잡아보죠. K 플러스 1번째 참여되기 위해서는 AK 더하기 1은 여기다 K 플러스를 집어넣은 2의 K 플러스 1제곱보다는 작고 2분의 3의 K 플러스 1제곱보다는 커야 돼요. 그 다음에 A가 바뀌었고, 이제 결국은 이 값보다 작다는 건데 얘랑 다시 크기 비교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2의 K와 2의 K-1을 뭐로 묶어보죠? 2의 K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 그 값은 2분의 3 곱하기 2의 K제곱이 되죠. 근데 2의 K제곱 플러스 1은 2 곱하기 2의 K예요.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다. 2 곱하기 2의 K보다는 작다. 왜? 2분의 3이 2보다 작죠. 그래서 5보다 작아진다. 2의 K 플러스 1. 그래서 우변 증명이 됐네요. 이제 좌변 증명하죠. 두 개를 더함과 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생각하고 이를 다시 뭐로 묶어봐요. 2분의 3의 K제곱으로 묶어봐요. 그러면 1 플러스 역수니까 3분의 2가 되고, 주어진 값은 뭐랑 같냐면 3분의 5의 2분의 3의 K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2분의 3의 K 플러스 1제곱을 비교하면 이가 더 크죠? 더 크다. 2분의 3의 K 플러스 1제곱은 2분의 3 곱하기 2분의 3의 K제곱이 돼요. 이제 3분의 5하고 2분의 3의 크기를 비교하면 곱하면 9, 곱하면 10이니까 얘가 얘보다 크죠? 그래서 뭐가 성립한다? 2분의 3의 K 플러스 1제곱이에요. 됐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오늘 강화된 수학적 기능을 배웠는데, 요즘 이런 형태로 진짜 잘 되니까 수학적 기납법의 그 K번째 가정하고 1일 때 성립 가정만 통해서는 증명이 안 되는 명제만 나왔을 때는 1, 2나 1, 2, 3을 증명하고 K 이하의 가정을 하는 강화된 수학적 기납법을 쓰면 돼요. 이번 주는 이걸로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선생님이 좀 논술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조금씩 간략하게 익힐 수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알려줄게요. 끝.